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굴착 작업 등 위험 방지에서 노천 굴착 작업 그리고 발파 작업의 위험 방지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라고 해서 1관 이제 노천 굴착 작업 그리고 여기 2관 발파 작업의 위험 방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쭉 보시면 시험 문제로 직접적으로 내기에는 약간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뭔가 한 줄짜리 규정처럼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안전 대책에 대해 쓰시오라고 라는 문제 대비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안전보건 규칙 상이라는 단서를 보통 그때는 안 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시험 문제 내기에는 까다롭지만 그래도 그 안전보건 규칙상이라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이제 써내려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얼핏 알고 계시면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조금 공부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출된 거를 보시면 여기 그 흑마기 지보공 그 설치 시 정기적 점검 사항 4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22년도 2차에 그 물음 중에 한 개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물으면서 또 여기 그 경침 그 계측기기 종류도 뭐 경침 수수층 토화변 건균 그거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계측기기 종류도 이제 쓰라고 나왔었고요. 10가지 쓰라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서 같이 요거 계측기기도 종류도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다 호가 있는 게 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호가 있는 게 있죠. 6개짜리. 그래서 요거 발파 작업 종사 시 이제 근로자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요게 좀 유력하고요. 그래서 요거랑 여기 위에 보시면 또 3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굴착 작업 시입니다.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흙방출, 흙막이 지붕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3가지 물을 수 있고요. 요것은 3가지라고 쓰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굴착면 붕괴 위험 방지 조치로 해서 이제 기울기 준수, 굴착면 기울기 준수, 그다음 비가 올 경우 대비해서 요거 좀 표현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예의상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는 좀 정확하게 이제 암기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338조고요. 굴착 작업 사전 조사 등이라고 써놓고 사전 조사라고 써놓고 미리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점검해야 한다. 붕괴 또는 낙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사전 조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함용동, 저희 균함용동 하시면 별표 4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별표 4에 그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이고요. 이거 저희 앞서서 별표 2, 3, 4 그 영상에 있거든요. 그때 그 형질층 균함용동 매설물 지하수위, 형질층 균함용동 매설물 지하수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상태, 지하수위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 작업 매연이 많이 나니까 그 휘방인 매연흙 해가지고 휘가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방이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성 반출 계획, 휘방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그리고 휘방 인매 매설물 등의 이설 방호 대책, 보호 대책, 이설 보호 대책, 그리고 휘방 인매 매연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흑마기 지보공 설치 계획 및 계측 흑마기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방법, 계측 계획이네요. 흑마기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서 휘방 인매 현은 흙이라고 하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형질층 균함면동 매설물 지하수위 요거를 외우시면 이제 대부분
이것도 사실상 이제 안전 대책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를 그 왜 요걸 따로 외워야 되냐라고 그 어떤 분께서 여쭤보셨어요. 근데 따로 안 외웠습니다. 저는 따로 안 외우고요. 그냥 미리 점검해야 되는 사항. 그러면은 사전 굴착 작업 시 미리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뭐 5가지 쓰시오라고 했었을 때 미리 점검해야 되니까 사전에 여기 작업 전 점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귀납 용동이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도 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별표사에 있는 거 여기 사전 조사 사항을 점검 사항이라고 써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요것을 나중에 나오면 요거를 대체해서 써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39조 이제 보시면 여기는 굴착면 붕괴 위험 방지입니다. 굴착면 여기 굴착면 여기 이렇게 굴착면 굴착면 붕괴 위험 방지 조치로 여기 첫 번째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한다. 굴착면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준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별표 11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놨네요.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2년도인가에 출제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 연풍, 경그 18, 15, 12 18, 15, 12 5는 0.5입니다. 나머지는 다 앞 10자리고 18, 10.0 그리고 12, 1.2 근데 18, 1.8, 1.0, 0.5, 1.2 해서 모연풍 경그 18, 15, 12 18, 15, 12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고요. 그래서 이 굴착면 기울기를 그러니까 굴착면의 붕괴 방지 위험 조치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올 경우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배수로 측구 이런 거 설치해 뒀거든요. 그래서 비올 경우를 대비해서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여기 그 우수 등의 침투로 인해 비가 막 내릴 거예요. 우수 등의 침투로 인해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를 위해 비닐 등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올 경우 대비해서 측구 설치하거나 굴착면에 비닐을 덮는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한 그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 경사면에 비닐 등을 덮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굴착면 붕괴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로 나눠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우시면 좋고요. 또 그 시행령 별표 32에 어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굴착공사 시 재요인별 안전 대책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을 때 추락, 낙하, 전도, 붕괴, 추낙전, 협풍, 붕괴했었을 때 이 3가지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요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40조 보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고요. 요거는 이제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이 붕괴, 낙하로 인해 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흙막이 기울기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이 다만 규정에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의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흙막이 등을 설치하면은 이 기울기 규정을 이제 준수 안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흙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버리는 겁니다. 흙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이 기울기 규정 준수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그 토사 등이 붕괴 또는 낙하 위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예 그냥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 버려라. 아니면은 방호망 같은 거 여기다가 방호망 같은 거를 설치해라.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강이 있고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왼쪽에 그 경사면이 있고 그러니까 도로 옆에 옹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 강이 있는 곳 이제 그런 데를 달리시다 보면은 왼쪽에 그런데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시다 보시면 왼쪽에 산 경사면에 옹벽 위쪽으로 경사면 쪽에 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네모처럼 이렇게 뭐가 박혀 있거든요. 중간 앵코공처럼 뭐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위로 또 방호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게 쭉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호망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마기 지보공을 이렇게 설치하거나 여기다가 그냥 그 방호망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출입금지, 뭐 위험한 구역에 그냥 출입금지 조치를 해라, 막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출입금지 조치 뭐 이런 데다가 해놓다거나 요 밑에다가 뭐 해놓는다거나 해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냥 아예 출입금지 조치를 이제 해버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조치 등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흑방출. 그래서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낙하로 인해 근로자 위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흑방출 해서 흑마기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그 위험 방지 위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전보건 규칙상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세 가지 쓰시오, 또는 안전보건 규칙상 굴착 작업 시 토사성의 붕괴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는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인데요. 저희가 매설물 여기 별표 4번에도 있고 여기도 매설물이 있거든요. 작업 계획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설물 등의 위험 방지, 이게 사실 요 2번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작업 계획서 내용에 있는 거 여기 똑같이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출될 매설물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매설물 방호 조치를 하거나 매설물 이설 및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매달기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매설물 떠오르시는 김에 가스도관까지 같이 떠올려 주시면은 가스도관이 파손돼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펑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계 사용한 그 굴착 작업 중지해라.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또 굴착 기계 등의 운행 경로를 뭐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거라고 해서 기계로 갖고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기계 등이 운행 경로를 설정해주고 그다음 작업자들이 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동 통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각자 설정을 해서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충돌하지 말라고 근로자나 이제 작업자 그 기계랑 작업 장비랑 굴착 기계랑 이제 근로자들이 충돌을 하거나 뭐 협착되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근로자들에게 이제 주지시켜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굴착 기계 등의 유도인데요. 유도는 이제 후진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굴착 기계 등이 후진해서 이렇게 뭐 이게 덤프 트럭이 이게 막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다 이제 흙을 버리거든요. 흙이나 토사 등을 이제 버리는데요. 덤프 트럭이 이렇게 후진으로 가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퉁 하고 여기다 퉁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진해서 후진해서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고 그렇죠. 굴러 떨어져 여기 있네요.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후진 유도자 배치해서 그러니까 뭐 오라이 뭐 그런 거 하라는 거겠죠. 여기 운전수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도원 계셔가지고 유도원 이 두 분끼리 서로 이렇게 사인하면서 이제 그만 이제 좀만 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뭐 근로자들 있으면은 비켜주세요 막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위험하다고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유도원을 배치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흑마기 지보공인데요. 이제 그 흑마기 지보공은 여기 규정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늘 하던 거였잖아요. 흑마기 지보공 재료는 이제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흑마기 지보공 조립 시에는 구조 검토 후 작성한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해야 하고 이 조립도 명시 사항에는 저희가 제규 간음이었잖아요. 거푸집 지보공에서는 제규 간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마기 지보공에서는 배치제 방순입니다. 배치제 방순. 그래서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및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라고 해서 흑마기 지보공 조립 시 구조 검토 후 작성한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및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시면 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요거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흑마기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지만 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손변, 부변, 긴 접침,
손변부변 긴접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그 터널하고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에도 가시면 여기가 터널이 이제 부재일 겁니다. 버팀대가 아니라 부재. 근데 흑막이 지보공은 이 기납 앞이 이제 버팀대다, 스트럿이다. 그래서 그 어떤 버팀대, 여기 버팀대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부재거든요. 그래서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재의 손변부변,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그 유무 또는 상태, 유무 또는 상태, 그리고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그 다음에 긴 접침, 접속부, 부로 끝났으니까 또 부로 시작해야지.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안 했네, 교차부의 상태, 그리고 치마의 정도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올 때, 여기 보시면 뭐 지하 수위계, 변형계, 뭐 경사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그냥 그 계측기기 종류를 10개는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침, 수수층, 토하변, 건균. 그러니까 저는 앞에 지가 붙는 거를 3개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지중, 경침, 수수층, 토하변, 건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편하게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화면으로 따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손변, 부변, 긴접침, 손변, 부변, 긴접침, 경침, 수수층, 토하변, 건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파 작업의 위험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좀 시험 내기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열심히 외워 갔었는데요. 5점짜리로 내기 딱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발파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요걸 2문자를 이제 따서 외우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좀 외우다 보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5개가 좀 잘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흐름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잘 외워졌었는데 그 2문자를 따드리면 얼장장 충미, 얼장장 충미, 얼장장 충미 30m, 얼장장 충미 30m 이렇게 하시면은 6개까지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도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근데 얼었으니까 좀 녹이려고 화기에 접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면 폭발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얼어붙어서 녹이려고 화기에 접근시킨다? 이건 좀 그렇고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뭐 융해시키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식 하시거나 아니면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이 표현까지도 외우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하고 장전 시, 화약 장전 시 그 부근에서 인근에서 뭐 화기 및 흡연을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지하도록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장전구, 이거 쓰시는 거거든요.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충진 재료, 모래 이런 것들, 점토, 모래. 그래서 이 발파공의 충진 재료, 이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발화성 또는 발화성, 인화성, 이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발이라고 해서 인화성, 발화성 하셔도 되고요. 발인 하셔서 발화성, 인화성 하셔도 되고, 여기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로 사용할 것.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화 후 이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미폭발이잖아요. 그래서 점화 후 미폭발하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 내관의 경우에는 5분 이상, 비전기 내관의 경우에는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시면 약간 좀 이제 매끄럽게 되고, 이런 뭐 발파 모선 이런 것들 안 외워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몇 점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외웠고요. 그리고 6번은 30m. 그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 시험을 할 것. 전기 내관의 경우 그 점화 전 뭐 장전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뭐 저항 측정 및 뭐 도통 시험을 할 것. 해서 저는 좀 줄이긴 했었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졌기 때문에 줄였는데, 이제 잘 외워지시는 분들은 그대로 외우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5개를 적어도 5개 정도는 이제 가져가시는 게 2차 시험에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짱짱 충미 그 30m 이렇게 하시면은 면접 때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300 작업 중지 및 피난은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하고 근로자들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먼 거리,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가 아무래도 좀
먼 거리겠죠. 이제 먼 거리겠죠. 근데 아무래도 멀리 뭐 피난 못하거나 또 안전한 곳에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안면과 뭐 상부 구조 여기를 튼튼히 한 피난 장소를 설치해두고 이제 발파해라 이제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써먹기가 약간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 했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좀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좀 떨떠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흑마기가 나오는데 그 흑마기 이제 요거 기술 지원 규정이 이제 개편되면서 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샤 가이드의 과거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뭐 H8 토류판, 그다음에 C8 공법, SCW 공법, 그다음에 CIP, 그다음에 뭐 슬러리월, 지하 연습 벽체 이런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 이제 합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어스앤코공, 소일레일 10, 뭐 CIP, 지하 연속벽, 시트 파일, 엄지말뚝. 요게 이제 그 H8 투립판 공법, 그리고 SCW 공법 이런 것들이 코샤 가이드에 다 있었는데 합쳐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수가 79페이지예요. 거의 뭐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오면 저는 이게 그 공부할 때도 이게 안 나와 주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시행령 별표 32에 보시면 그 시험 범위가 그 건설 공법 및 시공 방법, 건설 공법 및 시공 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추낙전 협붕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가시설물에 대한 그 안전 기술, 막 안전 대책 있잖아요. 이게 그 가시설물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그 다음에 추락 낙하, 추낙전 협붕에 대한 안전 기술 대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공법, 뭐 시공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위험성 평가 그것도 물을 수 있기가 참 좋았기 때문에 안 나와주길 바랬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지지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여기 5점짜리로 종류만 물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나는 거는 어스앤코 공이랑 소일 레일링 공은 적었거든요. 어스앤커, 소일 레일링 걷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지해주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압성토공인가? 뭐 압성토공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흑마기 벽이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압성토를 해버리자. 흙을 쌓아두자. 그러면은 뭔가 좀 여기 주동 토합, 그러니까 토합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를 좀 방지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정확히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섞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쓰다가 또 여기 있는 거 이제 몰라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요게 좀 기억났으면 좋은데 이게 보통 자립식 그다음에 그 버팀식 그다음에 어스 앵커식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에는 여기 뭐 소일 레일링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 고임대 레이커. 저도 이거는 이제 레이커는 여기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왔으면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지지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여기 위에 이게 원래 그 KCS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면은 요거 5점짜리로 내기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또 5개예요. 그래서 H 파일 토르판 공법. 근데 이게 적으실 때 만약에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워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하시면 H 파일 토르판 공법, 그다음 시트 파일 공법, SCW 공법, CIP 공법, 뭐 지하 연속체 벽체, 슬러리월 공법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지막에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니까 그냥 벽체를 붙여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 파일 토립한 벽체, 뭐 시트 파일 벽체, SCW 벽체, CIP 벽체, 뭐 지하 연속 벽체 이런 식으로 해서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라고 했었을 때는 마지막에 벽체를 붙여주고 앞에는 좀 영어만 써도 저는 솔직히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영어를 한글로 쓰셔도 저는 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강널 말뚝, 소일 시멘트, CIP, 지하 연습 벽체, 엄지 말뚝 플러스 흑마기판 벽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가급적이면 요거 그대로 외우시는 게 낫고요. 안 되시면 그냥 H 파일 토르판. 여기 또 보시면 그림에 이 그림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H 파일 토르판이라고 여긴 또 H 파일 토르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H 파일 토르판이 결국에 요거거든요.
그 엄지말뚝 흑마기판 벽체. 그래서 이 여기 있는 5개의 벽체를 여기 그림에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있죠. 여기 버팅 구조, 앵커공, 그 어스 앵커공, 그 다음에 소일 레일링, 경사 고임대 레이커 이런 것들을 또 여기 밑에 그림 2번에 또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팀대식, 그 다음에 레이커식, 뭐 어스 앵커식, 소일 레일링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여기 또 5점짜리로 물 수도 있고요. 25점짜리로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만이라도 공부해 두시는 것을 이제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들이 저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좀 좋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에 이제 종류를 묻고 그 종류에 대한 거를 쓰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22년 이후로는 교량의 공법 종류를 쓰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을 쓰거나, 그 다음에 교량의 그 공법을 알려주고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공법의 어떤 장단점, 뭐 특징, 막 이런 걸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도 뭐 종류를 쓰고 그 뭐 종류별 내용,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장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도 이제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5가지 쓰시오. 그리고 5가지에 대해 뭐 설명을 하시오. 그 다음에 뭐 장점을 뭐 쓰시오. 뭐 특징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25점짜리로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험에 맞게 기출 그 교량이나 비파괴 검사 문제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직까지도 교량에서 각 교량 공법의 시공 순서별, 어떤 시공 순서별 그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깊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깊게 나오면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갈 소지도 있겠죠. 어떤 뭐 이거는 거의 무슨 뭐 시공 기술사 아니면은 뭐 토목 기술사 그런 문제만 아니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안전 대책, 안전 기술, 위험성 평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만약에 14, 18년형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14, 18년형 식으로 나오게 되면 추낙전 협붕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흑마기 공사 시 추락, 낙하, 전도, 붕괴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해서 뭐 각각 뭐 2개씩 쓰시오, 뭐 1개씩 쓰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채점상 그 채점하시는 채점위원관님의 주관이 이제 좀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명확한 채점 기준이 없으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잡아먹고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험이랑은 약간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조금은 그 알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최소한 쪽으로만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로 해서 따로 좀 이렇게 문제를 한두 문제라도 이렇게 좀 내어드리고, 근데 이게 좀 채점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느낌만 그냥 잡고 계시고 만약에 뭐 쓰라고 하면은 그 느낌대로 그냥 풀어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정의를 다 똑같이 외우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부했었을 때 정의를 똑같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느낌만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을 좀 이렇게 잡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H 파일 토르파는 그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흑막이란 그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반 굴착 시행 시 인접 지반의 붕괴, 여기 이 뒤에가 다 이제 흙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상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로 크게 흑막이 벽과 지보공으로 구성이 되며, 일반적으로 흑막이 벽체와 지보공 버팀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그림 2로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흑마기들이 요 부분이 이렇게 5가지로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로 설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흙막이 벽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흙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 건드리면 화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연도 똑같아요. 얘도 흙인데 가만히 안정된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인간이 가서 뭘 짓겠다고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흙을 팠으니까. 흙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꾸 뭐 붕괴를 하려고 해요. 이쪽으로 토합이 이쪽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붕괴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집안의 무슨 움직임, 거동 이것을 이제 막아주는 게 흙막이 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뭐 지지해 주는 게 뭐 지지대다, 지보공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H 파일 토류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 빔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토류판 이걸 끼우는 겁니다. H 빔과 H 빔 사이에 이 토류판을 이렇게 끼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파일 공법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그 맞대어서 이어서 요 사이사이 이제 뭐 틈이 있으면 거기를 뭐 차수 공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이제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강널 말뚝 요게 시트 파일 공법이 차수성이 매우 우수한 공법이다. 그래서 그 차수를 목적으로 이제 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IP 공법은 여기 천공을 한 다음에 천공을 하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 뭐 H빔을 넣거나 철근을 삽입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제 벽체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CW 공법은 S가 소일이거든요. 소일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과 시멘트 벽. 그러니까 그 원래 시멘트를 할 때는 뭐 굵은 골재, 장골재 그리고 뭐 혼화재 그다음에 그 시멘트 물 막 이런 것들을 막 배합을 해가지고 막 넣잖아요. 근데 그 넣는데 기존에 있던 이 기존에 여기 있는 뭐 현재 위치의 토사인가 그거를 골재로 간주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흙을 골재로 간주를 해서 그 시멘트를 넣어서 이걸 이제 벽체로 흙막이 벽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는 그냥 원이잖아요. CIP는 둥그런 원인데 여기는 원이 약간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보시면 이게 그 3축 오거 세 개로 된 오거가 있어서 그 오거로 이제 천공을 하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멘트를 뭐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흙하고 같이 배합이 돼서 뭐 이렇게 굳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W는 약간 이런 느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연속벽이 이게 그 원래는 그 뭐 주열식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우는 주열식과 벽체식이 있는데 그 주열식이 아마 CIP일 겁니다. 그래서 CIP, 뭐 MIP, PIP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식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지하 연속 벽체 요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속 벽체. 근데 저희는 요 5개를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요거 5개를 그냥 외운다. 요 5개를 외워버리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그 유리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H 파일 토류판, 강널 말뚝, CIP, SCW, 지하 연속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것도 뭐 여기를 뚫고 뭐 여기를 뚫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타설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철근망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뭐 트레미관을 넣어서 처음에 굴착하면서 그 공벽의 붕괴 방지를 위해서 그 벤토나이트 무슨 안정액을 투입을 시켜서 그 안정액이 그 공벽이 뭐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안에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침하되는 거 슬라임이었나요?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속벽은 지하 연속적으로 이제 벽체를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뭐 철근망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뭐 트레미관을 넣어서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뭐 이렇게 지하 연속 벽체를 만드는 거다. 근데 이거 뭐 강성이 매우 좋다. 막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벽으로도 바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 연속 벽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론 문제 좀 대비식으로 해서 요걸 조금이라도 이제는 준비해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나오면 거의 이제 그 못 쓸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게 아마도 교량처럼 8번, 9번에 나올 겁니다. 요거 6번, 7번에 내면은 좀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거 아마 8번, 9번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로 요걸 문제를 어떻게 좀 만들어 봐서요. 저희 시험에 맞도록 문제를 만들어 봐서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럿 요거 버팀대 그리고 레이커 요 경사 구임대 그다음에 어스앵커 그다음에 소일 레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3번이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이제 40 며칠 2차가 남았을 텐데요. 이거 지금 시점에서 요거 좀 보시는 거는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보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슥슥 보시는데 뭐 이해를 하려고 보시면 이거 절대 이해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은 이상 보시자마자 한 번에 딱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안전대책, 안전기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 추가적으로 쓸 게 있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으로 쓸 게 있나? 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건진다. 내가 한두 줄 안전대책으로 그 써야 됐었을 때 그런 식으로 건지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다 합쳐지면서 그 목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6번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흑마기 공사시 일반 안전 조치사항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보시면 용어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CIP 그래서 뭐 집안 천공 후 철근망 뭐 필요시 H형광 삽입해서 타설 그렇죠. 주열식이죠. CIP 주열식 현장 교체 그리고 강널 말뚝 차수 목적으로 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뭐 강제 넘 말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고임대 그 레이커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막 정의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걸 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하 연속벽체 정의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안정액 사용하여 지방 굴착하고 철근망 삽입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매끄럽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적 필수 사항이라 그래서 요거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거 들어왔고요. 저희 아까 심한 손변부 흑마기 지붕 재료 그 다음에 조립도 그리고 이제 손변 부변 긴접침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한번 쓱 이제 읽어보시면서 그냥 내가 건져갈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저희 그 별표 4를 외웠으면 요게 다 안전 대책이 되거든요. 작업 계획서 내용이 작업을 계획한다라는 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을 계획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쓸 게 없으시면 진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그 지휘하에 작업해야 된다. 요거 떠올리셔서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흑마기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을 뭐 강구하여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하셔도 되고요. 정 쓸 게 없으면 진짜 이렇게라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작업 시작 전에 균열 함수 용수 동결 또는 유무 등의 상태를 뭐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매설물 했으니까 뭐 지하 수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리고 여기 앞에서 저희 뭐 이런 것들 외웠던 것들 굴착면 기울기를 뭐 준수 측구 설치 비닐막 그다음에 요거 흑마기 지붕 설치 방호망 설치 뭐 출입금지 조치 요 출입금지 조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뭐 정 안 되면은 그 뭐 달줄 달포대 날씨 그거 규정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 출입금지 여기 있으니까 그 관계 근로자 그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막 쓰셔도 됩니다. 비는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 그리고 달줄 달포대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것. 그래서 흑마기 지보공 뭐 부재 재료 운반 시 달줄 달포대를 뭐 사용하도록 할 것.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표 4 외우시고 그다음에 요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굳이 코샤 가이드 조금 안 보셔도 어느 정도 대처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설계 도서 작성 시 설계자의 확인 사항이네요. 근데 결국엔 비슷비슷하네요. 현황 조사, 그 가스관 매설물 다 매설물이잖아요. 매설물 조사 등 그러니까 가스관, 뭐 하수관 등 상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 조사, 인근 구조물, 고압전선로도 적으면 좋겠네요. 고압전선로가 있으면 저희 항상 그 건설기계 했었을 때 그 고압선 이격거리 준수해서 뭐 이동 크레인 같은 거 사용해서 작업 시 그 흑마기
지보공 재료 같은 것도 뭐 이동식 크레인 부재를 뭐 이동식 크레인이나 크레인 사용해 가지고 뭐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 붐대가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뭐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진짜 쓰셔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압선 하나 건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서 아 내가 뭘 더 건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요거를 다 외워야지. 그 설계자의 확인 사항을 다 외워야지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공부량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거 그렇게까지 외우는 거는 이제 암기력이 너무 좋으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설계자 확인 사항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배치제 방순 여기 배치제 방순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계측 항목을 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은 막 뭐가 걸릴 만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고요. 가스관 저희 아까 가스관 했었는데 그 가스관을 그쵸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 작업을 중지할 것. 그리고 여기는 가스관 상하 수도관이 있으면 인력 굴착 기계 굴착을 하지 말고 인력 굴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인력 굴착으로 확인해라. 기계 파다가 가스관 건드려 가지고 이거 뭐 균열 나면은 이제 뭐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력 굴착으로 확인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고압선 또 있네요. 고압 전주 또 있고 크레인 작업실 여기 있네요. 붐대 그렇죠. 붐대 감전 사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방지 조치해야 된다. 또 신호수 배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은 뭐 인접 구조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도 뭐 조사해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흙막이 배면에 그 흙막이 여기 배면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흙막이 배면 여기가 배면이거든요. 이 배면 상부에 이게 무거운 게 들어가면 자꾸 이쪽으로 이제 흙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힘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할 느낌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부 적재 과중 흙막이 배면에 상부 적재 과중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금지할 것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각종 차량과 토사 및 재료가 적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한 경우 하중 검토하고 안전성 확인하고 뭐 적체해라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흙막이 배면에 흙막이 배면 상부 과하중 금지, 뭐 차량 자재 등 과하중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공 계획시 수립도 있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반입 및 관리와 점검. 뭐 자재 반입 시 뭐 확인하라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느낌이. 그리고 심한 송변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식 마모 변형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상 유모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장비 및 기계 기구 사용 계획, 운행 경로, 뭐 그 다음에 뭐 저희 뭐 운전 속도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접기 같은 거 이제 사용할 때는 자동 전격 방지기, 접지, 누전 차단기 이런 거 설치해라. 그리고 작업 안전 관리가 좀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느낌이 벌써 그쵸 교육 작업 시작 전에 요거 그쵸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자가 작업을 지휘하게 해야 하며 그죠 이 내용이 좋네요. 그리고 지휘에 따라 안전한 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죠 관리 감독자 저희 그 관리 감독자를 지정한 다음에 그 뭐 의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도 있네요. 그럼 비는 그 밖에 그거 쓰셔도 되고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 통제 그 출입 금지에 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것도 게시할 거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보호구 착용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작업 전 그 지상에서 그 작업 지하까지 굴착 저면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뭐 가설 계단 등의 그 근로자 이동 통로를 뭐 근로자 이동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이상 현상 발생 시 뭐 즉시 관리 감독관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뭐 이런 거 있고요. 요게 콘크리트 타설 쪽에도 있었죠. 그 타설 시 그 준수상 했을 때
작업 중 집안의 침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거푸집 뭐 변형이 일어나 고추동발이 변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뭐 대피시켜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막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흑막이 뭐 붕괴 우려가 있을 시 근로자들 즉시 대피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에게 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작업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쓰셔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쓰시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 흑막이 지보공 작업 안전 관리 준수 사항 4개 쓰시오. 이렇게 해서 이 4개를 딱딱딱딱 외우겠다. 이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면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문장을 하나 이렇게 건져가거나 단어를 하나 건져가서 아까 전에 고압선 같은 거 건졌잖아요. 그래서 고압선을 여기는 이제 굴착 작업 시 주의사항에 흑막이 지보고 뭐 설치 시 준수사항에 고압전선이 없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도 고압전선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써도 딱히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번뜩번뜩 이런 게 좀 떠올리시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뭐 흑막이 공사 시 일반 안전 조치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 사항이 또 보시면 뭐 설계도에 따라 뭐 시공해야 하며 뭐 대묘기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뭐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돼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갑자기 이제 계속 안전 대책하다가 이런 거 딱 들어오면은 좀 잘 안 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나한테 좀 잘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흑막이 공사 완료 이후 지표수 유입, 지표수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흑막이벽 주변에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까 했었고요. 과하중 적재 금지. 그리고 소음 진동이 허용값 이내여야 한다.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음 진동 허용값 이내여야 한다. 요거 기억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가져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크레인 장비에 달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사용 시 이소지 꼬심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와이어로프 수시 점검하고 손상 변형된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사용의 작업 시 저희 별표 3의 작업 시 점검 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방부와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뭐 이런 것들 사전에 안전 점검 뭐 실시하고 운전은 자격 유무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그냥 하나로 또 추가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솔도로 설치 시 뭐 안전 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좀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수 그라우팅 작업 뭐 일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5가지로 물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이제 가져가시고요. 요거 차수 그라우팅 뭐 위에 보시면 저 아까 전에 시험에 지지 방식이랑 그쵸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랑 지지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랑 여기 흑막이벽 배면에 지반 보강 그라우팅 방법이 있습니다.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또 내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점짜리로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면 시험 막판에 그냥 시험장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장 안에서 시험 치르기 직전에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MSG, 뭐 SGR, LW, JSP, CCP 그냥 모르지만 그냥 요 단어만 외워가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19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넘어가고요.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6.3 굴착 작업 여기 보시면 또 그렇죠. 매설물 지하 수위 상태 조사하고 굴착 시기 방법 정해야 한다. 이거 보시면 그냥 다 매설물 지하 수위 굴착 방법 및 순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 작업 전
표준 안전 난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부 그렇죠. 요거 괜찮네요. 추락 방지 조치. 추락 전 협풍 문제 나왔을 때 그렇죠. 흙막이 상단부에 추락 방지 조치 위한 표준 안전 난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에 여기 요런 데다가 뭐 안전 난간 같은 걸 설치해라. 그다음에 여기 뭐 내려가는 가설 계단 있으면 거기에도 안전 난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데 가보시면 여기 무슨 망 같은 게 이게 씌워져 있거든요. 이 위에 아예 자체 막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뭔가 추락 방지나 낙하물 방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로 이제 굴착 작업 전 흙막이 상단부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또 나왔네요. 근로자가 지상에서 굴착 저면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 계단 형식의 안전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설 계단 또 끝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여기도 추락 낙하 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사다리 설치 시에는 준수사항이 또 이렇게 따로 있네요. 15cm. 여기는 또 기울기가 이제 또 80도 이내고, 요것을 따로 가져가기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로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적어주시면 괜찮거든요. 굴착 저면이나 지상에서 뭐 굴착 장비나 덤프트럭 작업 구간과 분리해서 근로자 안전 통로를 따로 설치를 해두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안전 통로를 뭐 따로 설치한다라기보다 근로자들은 이쪽으로만 이동하세요라고 해서 무슨 형광색 같은 테이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드드드드 하는 걸로 이렇게 받고 가십니다. 쭉 받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장비가 이동하는 곳이니까 근로자분들은 다 요 라인 안에서만 움직이세요라고 해서 요 라인을 쭉 짜줍니다. 이렇게 짜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짜줘가지고 이 테이프를 계속 이제 어느 분이 박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박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구간을 이제 확보해야 한다. 그런 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여기 우수등의 지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등으로 인해 그렇죠. 흙막이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비닐 등의 설치와 배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전에 여기 굴착면의 붕괴에서 썼던 측구 설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인데 이게 흙막이 지보공에서도 써도 됩니다. 흙막이 지보공에서도 써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 써져 있었잖아요. 그쵸? 빗물 등의 침투, 여기 빗물, 우수 빗물 해서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한 수압의 이상 등으로 흙막이 붕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뭐 콘크리트를 타설해 두던가 비닐 등의 설치와 이제 배수로 측구 같은 것을 이제 확보해야 한다. 결국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굴착면 붕괴 방지랑 결국에 흙막이 붕괴 방지랑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것은 조금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굴착된 토사를 반출하거나 뭐 재료를 이제 굴착 저면으로 반입하거나 다시 반출하거나 할 때 굴착 저면과 지상 사이에서 각각의 신호수를 배치하고 요것도 약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굴착 저면에서 뭐 흙을 막 파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토사된 그러니까 굴착된 흙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흙막이 재료 같은 것을 내리거나 이제 뭐 해체하면서 다시 올릴 때 나중에 막 해체도 하거든요. 여기 막 뭐 띠장 같은 것도 막 설치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해체하고 올릴 때도 신호수 지상과 저면에 신호수를 각각 배치하고 충돌, 협착, 낙하사고 주로 낙하사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낙하사고 방지에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굴착 저면과 지상에서 재료의 반출이나 토사 등의 반출 때 신호수에 의해 정해진 신호에 의해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또 안전대책이 하나 또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체도 있네요. 흑마의 가시설 해체 시에는 해체 시기, 해체 방법. 저희 막 이거 있잖아요. 해체 시기, 해체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해체는 역순으로 하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그쵸. 안전대 착용하고, 요거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 띠장이나 버팀대에서 그 해체 작업 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있으니까 올라가서 작업 시에는 그 안전대 부착 설비 이렇게 그 로프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거기에 안전대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추락 방지 조치. 추락 방지 조치 하나 더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추락 방지 조치가 그 흙막이 배면 상부에서 근로자가 추락되지 않도록 그 추락 방지 조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흙막이 해체 작업 시 띠장이나 버팀대, 그러니까 띠장이나 여기가 22페이지고요. 아까 전에 그쵸. 여기 뭐 띠장, 그다음에 버팀대. 버팀대가 이겁니다. 버팀대. 이런 데 위에 올라가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로프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찡 설치해 놓고, 로프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안전대를 탁 체결을 하고 작업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또 하나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 방지 조치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뭐 작업을 해야 한다. 띠장이나 버팀대 위에서 작업 시, 아니면 뭐 해체 작업 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줄 달포대 적어도 되네요. 그쵸? 그 흙막이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저희 뭐 그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근로자를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냥 가져와서 흙막이 재료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경우 근로자를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사 가이드를 보실 때는 이것을 외우겠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빠르게 읽어 보시면서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이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쓰면 점수를 더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못 썼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뭐 달줄 달포라도 하나 더 적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0.5점이라도 더 주시겠죠. 틀린 말만 쓰지 않으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때 요렇게 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쵸, 이제 뭐 해체한 다음에 대매우기 같은 거 잘 해야 되겠죠. 흙으로 잘 메워서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뚝 빼낼 때 인발 시,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시 그냥 근로자 뭐 추리 통제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측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계측기 설치 후에 뭐 계측 센서의 계측 센서의 뭐 고장,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요거 가져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좀 만약에 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측했는데 뭔가 응력이나 속도가 갑자기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뭐 공사를 뭐 중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측 빈도를 증가시켜서 자세하게 자꾸 신경을 쓰라는 거겠죠. 그리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대책을 수립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완료 및 주변 원상 복구라고 해서 이게 히빙 보일링이 나오네요. 이게 공부하실 때 이것을, 그러니까 히빙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그 점성토, 희점, 정성토. 이게 사질토고요. 점성토, 사질토일 때 희점, 희점 보사, 희점 사보 이렇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희점, 점성토일 때 이건 이제 톡의 중량의 차이에 의해서 윤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점성토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톡의 중량, 이 흙의 무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토합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근데 막아놨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윤기가 된대요. 그 다음에 보일링은 물의 뭐 지하수의 차이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온대요. 물이 막 나오고 용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걸리면 이제 좀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 진행이 됐으면 이미 물이 계속 오고 있는 거래요. 어디서 계속 오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만약에 시험 문제를 그리고 이게 보일링이 또 계속되면은 무슨 파이프관처럼 생겨가지고 파이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일링이 그 계속되는 걸 방치시키면 놔두면 이제 파이핑 현상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파이핑 현상이 되면 그 어쨌든 간극이라는 것이 생긴 거니까 흙과 흙 사이의 간극 그런 게 생긴 거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말씀드린 것들을 저는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보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좀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안전 대책 및 안전 기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인데 히빙과 보일링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차라리 답안지에 흙막이 시공 시 보일링과 히빙 가능성을 히빙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줄짜리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안전 대책으로 했었을 때 더 이제 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 정의까지 외우고 계시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지어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45일밖에 지금 40 며칠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3일인가 이틀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빼가실지 막판에 읽고 가실지 를 좀 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 문제집에는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기술 안전 대책에 한 줄로는 쓸 수 있어도 이것에 대한 뭐 정의를 묻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넓히시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좀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이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흙막이 붕괴 뭐 방지 조치로 했을 때 보일링 히빙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 히빙 보일링 현상이나 히빙 현상이 일어나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가져가기도 쉽고 이제 저희 시험 출제 경향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부터는 저는 가급적이시면 이제 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용도 어렵고 보시면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다라고 해도 요것들을 시공 순서에 맞게 보시면 H8 투르판 시공 준비해서 H8 설치하고 필요시 차수 그라우팅도 해줘라. 그다음 투르판 끼고 지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굴착해 나가고 그다음에 다 한 다음에 가시서 해체하라는 거겠죠. 그다음 작업 완료. 이거는 이제 성토하는 거겠죠. 대매우기.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굴착 높이가 0.5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내려가면서 바로바로 파고 내려가면서 바로바로 끼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내용이 좀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고 이 30cm, 50cm를 띄어야 한다? 쌓아놓을 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공부했었을 때는 호샤 가이드를 이거를 이제 보기는 했었거든요. 보긴 했었는데 요거는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고 처음에만 한번 좀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이런 것들 사진도 있고요. 저 여기 삼축오거 요거네요. 여기 세 개인 것 같아요.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 아직 지금 반밖에 못 봤네요. 그래서 이게 쭉 이제 각 공법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런 마인드로 시험장 가셔도 저는 충분히 그 점수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그냥 여기 6번 정도까지만 읽어 가시면서, 그러니까 18페이지 여기 주변 원상복까지 읽어 가시면서 저희 여기처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저는 보시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그 시행령 별표 32 시험 범위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안전기술,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지금까지 교량도 구체적인 교량의 그 상부구조 가설 공법마다 하나를 가지고 25점으로 깊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FSM 뭐 동바리 지보공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PSM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ILM 막 그런 공법들이 있거든요. 그 공법 하나를 가지고 뭐 FCM 그리고 뭐 그런 공법들 하나를 가지고 그 시공 순서별 뭐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 25점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공통적인 사항들 쪽에서 이제 뽑아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이제 영상 올릴 때 그 고정 댓글에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블로그에다가 그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면, 그냥 뭐 굴착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두시고, 여기 사전 1, 뭐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 그래서 형질층 귀환 운동, 그 매설물 지하 수위, 휘방 인명 연락 요거 떠올리시고, 이게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로 기울기 준수하고 측구 설치하고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한 붕괴재 방지 위에 비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또는 흙방출이었죠. 흙방출, 방호망, 여기 방호망 같은 거 쭉 설치해 두거나, 아니면 여기 출입 금지 조치, 뭐 출입 금지 조치를 할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설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노출된 매설물 등이 방호 조치, 매달기 조치,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매달아 놓게.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 대놓고 여기 이렇게 매달아 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이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방호 조치, 이설 및 방호 조치, 그거는 여기 있었죠. 여기 있으니까 떠올릴 수 있고, 매설물을 떠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매설물 떠오르는 김에 가스도관, 가스도관 파손돼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 작업 중지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착 기계 같은 거 막 그려놓고, 기계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 이제 충돌 방지 조치로 유도원, 후진할 때 뭐 유도원 같은 거 이제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 추락 그 방지 조치가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흙막이 배면 상부에 그 안전 난간 같은 거 설치해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하고, 그다음에 가설 계단 타고 이동 통로 설치할 때도 가설 계단 끝부분에 난간 같은 거 이렇게 막 설치해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띠장 같은 게 있으면 띠장이나 버팀대 위에서 작업 시에 그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또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락도 되고, 낙하는 여기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낙하, 추락, 전도. 전도는 여기서 만약에 뭐 크레인 등으로 뭐 내릴 때 아웃트리거 설치 이제 이런 것들을 써도 되겠죠. 깔판 받침목 등을 뭐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전도, 추락전 협착, 유도원 같은 거 이제 배치해서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다니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그리고 추락전, 붕괴, 낙하, 붕괴. 붕괴가 이거네요. 붕괴가 다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 쓱 한번 보시면서 몇 개, 뭐 4개든지 5개든지 아까 전에 저희 했었을 때 한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가져갈 만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키워드만 단어 하나만이라도 키워드를 딱 이렇게 적어 두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추가로 키워드 몇 개 딱딱딱 적어 두시면은 어느 정도 그 저희 시험 범위에 맞게는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요거 5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워가시는 거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손변부변 긴접침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경침 수수층 토하변 광균 외우시고 요거 월장장 충미 30m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게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별표 4 그다음에 11 요게 먼저 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다 되고 나서 회독이 충분히 되고 나서 여유가 됐었을 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겠다라고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장시키셔서 공부하실 때 그때 대비용으로 막판에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부터 보시면 좀 시간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먼저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